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오전에도 카드를 만들어 보고 하셨는데요.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칠 수 있는, 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미니 캔버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데요. 이 카드는 좀 특별하죠. 이거 움직이죠. 지금 제가 다 훑어봐도 이런 움직이는 카드를 만드는 그 시간은 없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감성을 더 좀 풀을 지를 겁니다. 제가 나의 아리랑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리랑 노래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리랑 뜻이 뭐예요? 아리랑 뜻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다들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 번역본이 해석하는 게 한 3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라고 신뢰성을 얻는 게 이 아자가 나아자예요. 나아자, 이치, 도리, 이치, 이자. 랑은 즐거울 랑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요,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요. 참된 나를 찾지 않고 거짓된 나, 흙개비 같은 나를 다른 사람 모방하고 따라하고 또 이렇게 뭐 그냥 안에서부터 질투나고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등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밴드를 쓰는 것도 나의 아리랑 이런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 갈 때마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카드 잘 만들어서 뭐 하시게요? 실제로 저보다 위에 저는 이게 아주 도참 부장으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뭐 상무, 전무 이래 된 분들도 제 강의에 들어옵니다. 그 이제 아들한테 지금 카드 하나 만들어서 보내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스럽게 우리 아들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숙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야 오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냈더니 그야말로 답이 제일 먼저 왔어요. 아들한테 답이 온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빠가 한 게 맞나?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또 보내기를 자식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다 소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넌지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공감과 소통의 문을 한번 두들겨 보자. 여러분도 실제 강의 갈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카드 만듭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이건 집사람과 같이 유럽 여행 갔던 겁니다.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한 뼘 더 키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냅니다. 또 여행에 좀 불질하는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좀 나가도 된다.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좀 불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사진인데 사진을 아까 오전에 배우셨죠? 수채화처럼 만드는 거. 뭐였죠? 수채화 그냥 했어요? 큐리 페인트. 큐리 페인트 아니었어요? 예. 큐리 페인트가 더 좋은데 그걸 안 배우셨구나. 예, 큐리 페인트라는 걸 하면은 굉장히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왜 해외여행 가서 보시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캔버스 조그만 거 끄집어내서 막 스케치 해가지고 물감으로 수채화 그림을 술 그려내는 그림 있죠. 그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이러면은 훨씬 이 집사람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들죠. 야, 이거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산에 대왕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인데 동백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게 주인공이죠.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죠. 아들이 어머님을 휘체에 앉혀가지고 밀고 옵니다. 근데 어머님이 치매도 좀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가 황토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꿀렁꿀렁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짜증내면서 뒤에 아들
막 가슴팍을 칩니다. 왜 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꿀렁꿀렁 가느냐 그래. 아들은 그냥 거기서 웃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른 봄에 어머니하고 같이 데이트 나온 게 나는 너무 좋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 눈짓이 하나 썼습니다. 이 봄에 다시 나오고 싶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니 그저 행복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데이트 그저 즐겁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석 줄. 그럼 이 사진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내가 느낀 점을 그냥 그대로요. 저 멀리서부터 오는 걸 이렇게 계속 치면서 온다고요. 요분이 정확하게 찍힌 사진도 있고요. 요게 정확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 그 얘기죠. 예. 여러분도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셔야 된다. 이게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주인공으로 지금 이야기를 펼쳐놓은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당신이 만날 오늘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사진을 찍고 여기다가 눈짓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괜히 인상을 쓰고 나왔는데 아이고 마음에 안 됐다. 그러면은 당신이 만날 오늘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조그만하게요. 매일 그런 마음이다.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매일 그런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이런 글도 쓰고 있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뭐 남편이 이렇게 써서 카드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글그램이나 또 이게 캔바나 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 쓰시게 되면은 요 그림만 싹싹 바꿔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이 글만 바꾸면 네가 만날 오늘이 유쾌했으면 좋겠다. 아들한테 그렇게 또 카드를 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만 만들어 두면은 그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응원할 수 있는 카드들도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갤러리 안에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앨범에 보시면은 요 켈리 손글씨만 해가지고 약 한 2,000장 이상 그려놨어요. 손글씨만 해가지고요. 2,000장 이상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다 이게 켈리 손글씨 있습니다. 보세요. 예, 이건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스냅시드 제가 말씀드렸죠. 스냅시드 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한 15,000장 정도 됩니다. 예, 15,000장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진의 색감도 또 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볼 것도 없죠. 이만큼 해 보셔야 된다. 그거 다 핸드폰으로 작업했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작업해요. PC 아닙니다. 다 스마트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카드 만드는 거요. 카드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카드 만들 때에 스마트폰 버전이 나오기 전에 PPT에서 다 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썸데이가 나오면서 카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캔바, 글그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 3,000장 정도를 카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셔야 누가 뭘 얘기하더라도 언제든지 착착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또 언제든지 재활용이 되죠. 예.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거 이제 제 손녀들인데요. 손녀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얼굴을 넣고 여기다 글을 쓸 수 있죠.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 카드 만든 거 쭉 봤습니다. 이왕이면은 가족들 얼굴을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좀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을 넣고요.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왜요? 이미 내 가슴에 피어있기 때문에
네가 나의 꽃이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인 한상경 시인의 나의 꽃이라는 이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밑에다가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야 그러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 숙제 내줄 때 이거 내줍니다. 빨리 당장 만들어서 지금 자녀들한테 보내세요. 답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상 줍니다. 예, 막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글그램 배우셨으니까 글그램도 우리 가족 얼굴 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인 한상경 시인의 나의 꽃이라는 시를 빌려서 내 이 시를 만든 거야. 이 카드를 만든 거야. 예, 이게 필요하다. 또 한번 보세요. 이 노래 누구 노래입니까? 참 좋다. 양희은 씨 노래예요. 근데 우리 노래말도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게 너무 많다고요. 여기 보세요. 햇살이 참 좋다. 바람이 참 좋다. 풀냄새도 참 좋다. 이렇게 햇살과 바람과 풀냄이 좋은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네가 없다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넌지 씨 집사람한테 이런 카드 만들어서 그죠? 네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지. 내가 뭐 딴 걸로 좋아할 게 뭐 있냐? 그 얘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랫말을 빌려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카드를 만드시는데 이런 시 내용도 좀 같이 어우러서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안도인 시인의 겨울 강가에서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래야 형체도 없이 너가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다. 강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 눈발은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도 내 나이 돼가지고 딱 닮은 새끼 한 번 나와가지고 그걸 다 당해봐라. 안 그런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우지람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이런데 이거 보세요. 우지람도 하고 때려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갖고 그러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이는 게 저 녀석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얘기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이거 뭐 어떡하냐 이게. 결국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방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다.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이제 얼음을 깔아가지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게 겨울 강가에서 하는 이 시예요. 넌지 씨, 잘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도정환 시인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 그 다음에 나 하나 꽃 피어,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꽃이 피고 옆에 또 물들어서 꽃이 핀다 그러면은 그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탄식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네가 먼저 꽃을 피워봐라. 그 얘기거든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아.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야, 그 어려운 것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해결돼. 네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이 카드에 담아서 보내보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우러 와가지고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죠. 국어 시간.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사로 나가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비슷한 또래가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마음을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지기에 가장 좋은 시와 노랫말들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얘기할 때 윤보영 시인의 이 시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연습해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텃밭 마음 한가운데
텃밭을 일구었지요. 다른 사람들이야 고추며 상추며 방울토마토며 이런 걸 심겠지만 나는 누구를 심었어요? 그대를 심겠습니다. 이건 완전 홈런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집사람 얼굴입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마음 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고추며 상추며 뭐 이상한 거 심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그대를 심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뭐 척하면 알지요. 척하면 모릅니다. 이거 만들어서 보내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못하면 못 나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하셔야 된다. 강의할 때. 예. 여러분들 그 바램 이건 누가 불렀죠? 노사연이죠. 근데 이 노래 가사 곡은 누가 만들었죠? 김종환 씨예요. 김종환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곡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게 줬는데 이게 제목이 사연이었어요. 아 이거 사연은 좀 심하다. 좀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이제 바램이에요. 이 바램이라는 가사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아주 작은 한 마리 사랑한다 그 말만 해준다면은 나는 막 사막을 가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화상이 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 얘기 해야 됩니다. 그 화상이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만듭니다. 막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딱딱한 마음에 당신을 심습니다. 네, 이런 글을 넌지시 써서 보낼 수가 있다. 예, 화해하는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노랫말 중에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 초대 손님이 그때 그 여러분들 그 꽁지 머리 해가지고 MBC 라디오에 저녁에 하는 방송 그 저기 부활에 나왔던 그 양반이 뭡니까? 네? 예. 그 양반하고 초대 손님으로 노사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었더니 앞에 멈춰있는 신호등에 멈춰있는 차들 그냥 그대로 찍혀있고 여기다가 제가 글을 써버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슬이 노래죠. 그죠? 남자 이 의식 구조하고 여자 의식 구조하고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노르웨이 8개월 장기 출장을 갔다 오면서 집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63통이고요. 아이들한테 그림 엽서 보낸 게 각기 63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얘기해서 내가 은퇴했으니 너희들 그 그림 엽서로 보낸 걸 내가 아빠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전부 디지털로 바꾸고 내가 이게 영상까지 만들 거야. 그랬더니 애들을 흔쾌히 줬어요. 근데 집사람이 편지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때 당신이 준 편지는 전부 헛개비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편지를 63통을 쓰려고 그러면은요 적어도 2, 3일에 한 통씩은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그 문화가 다른 노르웨이니까요.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이 노르웨이 여성들은 할머니가 하지 정맥류들이 거의 다 있어요. 다리에 시퍼런 핏줄이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왜 여기 할머니들은 하지 정맥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편지에 쓴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게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물이 좀 이상하게 지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썼는데 저는 그게 고민해서 쓴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편지를 안 주는 이유가 당시 이순희 씨의 이 노래 아시는가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그랬더니 이거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와, 그러니까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나가서 보내온 거는 전부 당신 눈에 보이니 이상한 거고 이런 얘기는 없다 이거예요. 줄 수가 없다 그 얘기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성분들은 이제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 가사도 한번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요.
특히 우리 나이 때에 좋은 것은 안개꽃 이행시의 시예요. 그러니까 안개꽃이 여러분들 안개꽃만 꽃다발로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이게 장미꽃 뒤에 배경으로 안개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점 안개꽃인데 한데 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무대기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뒷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시예요. 우리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건 내가 어쨌든 건데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개꽃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뒤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시를 슬그머니 보내면서 야 너무 이제 나대지 말자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0이었어요. 나이 70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냐? 그 5,00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거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인천 상륙 작전 너무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럴 때에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영화에 보면요, 메가더 장군 그 책상 위에 이 시가 써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청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청춘이 아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만 있다 그러면은 청춘이다. 그렇기 때문에 70이지만은 내가 청춘이다 그 얘기예요. 나보고 나이 들었다 얘기하지 마라. 나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 그랬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방에 순시를 나왔는데 그때 16세 소년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죠. 김동수 씨요.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참호에 있는 거예요. 너는 왜 후퇴하라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후퇴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더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충분한 총알과 총을 주십시오. 그럼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메가더 장군이 얘기합니다. 소년병 김동수와 이 청춘이라는 시 때문에 나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으세요? 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아직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춘이에요.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확 용기를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드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국어 또 지금 강의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여러분들 그 이등무 그 조선의 그 책벌레요. 이 조선일보에 보면은 정민 교수의 세설시대라는 게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연재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펜을 놓았습니다. 그분이 한 시를 굉장히 이렇게 소상하게 잘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화청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 또 친구들한테 보내주면은 일부러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넣어놓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그 인생에 좋은 이렇게 지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리즈 카드도 시리즈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몇 장까지 들어가죠? 10장까지 들어가죠. 그럼 최대 10장 안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카드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식진관명이다. 이거 이등무의 글입니다. 이등무가 나이 23살 때 식진관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쾌적한 삶을 사는 8단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진, 두 번째 관명, 병해 이런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만들면은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카드로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번째는 간유라고 하는데 간유하는 것을 교우하는 것을 잘 가려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8번째는 희환인데 희환은 우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먼저 내가 습득을 하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보내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카드 만드는 방법 배우셨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점점 깊이 있고 아주 잘 만드실 거예요. 그럴 때 목표를 좀 이렇게 두고 만드시는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 지금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야, 이거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보드 배우셨어요? 네이버 스마트보드요. 네. 배우셨죠? 네. 예, 이제 스마트보드를 배우시게 되면은 내가 책에서 읽은 것들, 중요한 것들 밑으로 쫙쫙 꺼놓은 거 있죠. 예, 그걸 내가 복사 한 번에 복사해 놓고요. 카드 만들 때 붙여넣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금방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테크닉까지도 내가 익히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붙여넣기, 또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러면 하세월이에요. 우리가 클립보드 안에 복사되는 게 몇 개까지 복사가 되죠? 여러분들이 복사하게 하면은 클립보드 안에 복사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20개입니다. 근데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10개예요. 그러면 10번 복사하기 해서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쉽게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런 방법까지 좀 익히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업 탐비,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죠. 우리가 무엇에 부끄럽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엉뚱한데 우리가 이런 데서 부끄럽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로 부끄럽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카드도 만들어서 좀 보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럴 뿐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다 디지털 폰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폰트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게 굉장히 영향이 있고 좋은 거였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직접 손글로 써서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 아까 켈리로 그 다음에 감성공장이라고 있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이 칼라 그림자까지 다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 제가 태화강에서 코스모스 바람이 휙휙 날리는 거 찍었습니다. 찍고 난 이후에 저는 이거 죽펜으로요. 오죽이라든지 이런 거 대나무를 깎아서 펜을 만들었습니다. 그 먹물 푹 찍어서 그냥 축 써버립니다. 그대 바람을 보았는가 하면서 그냥 손으로 휙 날려서 써서 이걸 합성해 버리면은 감성공장으로 합성하면 이 모양이 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폰트로만 쓰지 않고요, 또 손글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둘째 딸이고 요 녀석이 혜윤인데요. 이게 저하고 같이 시내를 걷다가 둘이가 이게 좋아가지고 서로 얼굴 만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해서 좀 이렇게 찍어보고요. 글도 넣고. 그 다음에 이 금낭화인데요. 금낭화 찍어놓고 하루의 사용법을 배우치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부른다. 직접 손글로도 써보고요. 예. 이게 조용필이 부른 노래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소중한 건 항상 옆에 있다. 예. 이런 글을 써서 괜히 이거 먼데 가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가까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그 울산의 그 서나무수공원이라는데 이 자목력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매년 가서 제가 찍습니다. 찍는데 이게 댕강하고 이제 꽃 자체가 떨어져 버리죠. 예, 꽃잎은 떨어질 때 더 아름답다. 예, 그럼 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때로는 인생은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좀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켈리 7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쓰는 방법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익혀두시고요. 자, 시간이 하도 많이 돼서 좀 기타 유용한 정보에서 여러분들 이게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제가 이제 양평 두물머리에 한번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다가 제가 직접 쓴 글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물개리 일렁이를 만들고요, 새가 날개 만들고 독수리도 날개 만들고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네마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체 과정 중에 우리가 시네마그래피를 만드는 과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는 사진에다가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좀 익혀두시면은 좋겠다. 우리 소장님 오셨네. 예. 그래서 여러분 시네마그래피 요거 관심 있으시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네마그래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만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뭘까요? 예, 지금 이 머리에 장식이 이게 흔들리죠. 그 다음에 구두술이 흔들린다. 이게 구두 광고예요. 근데 일반 사진으로만 딱 보면 이게 한번 딱 보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시선을 끌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채질은 여기서 하는데 머리카락이 여기서 날려요. 사진에다가 어떤 특정적인 움직임만 주는 것을 우리가 시네마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네마그래피 기술의 양대 산맥입니다. V이미지라는 게 있고 모션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료도 쓸 수 있는데 유료를 쓰게 되면 훨씬 많은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으로 있는데 여기 뭐 연간으로 1년에 36,000원이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강사의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익혀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냥 카드보다, 그냥 사진보다 움직임이 있는 특별한 곳에 아주 그 임팩트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효과를 주는 방법, 이게 마케팅하는 쪽에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마케팅하는 쪽에 한번 강의를 했더니 이거 샘플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돈 받고 샘플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V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V이미지 여기에 V이미지는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진에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움직임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V이미지 방식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립은 내 사진 안에 있는 콘텐츠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게 들어와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둘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모션립입니다. 요걸 적어도 여러분들 좀 익혀두시라. 여기서 우리가 임팩트한 그런 시네마그래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V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비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날리는 풍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션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각기 장단점이 있죠.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확정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GIF를 얻을 수가 있고요. MP4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GIF는 유료예요. 예. 그다음 MP4는 다 무료고요. 예, 무료로 할 수, 유료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사진에다가 이 사진을 쓰고 여기다 글도 넣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아주 임팩트한 움직이는 영상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물머리에 물결이 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하고요. 그럼 이 어플은 몇 가지를 썼을까요?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합성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있게 하고요. 세 가지를 써야 이게 완성된 작품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강사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어플 하나로 내가 완성된 작품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고 활용하는지 이 100시간 동안에 배울 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코스 하려고 그러면은 저 울산에서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자, 요건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사진에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는데 이건 뭐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거 계속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션 그래픽 이런 것들도 좀 배우실 필요가 있다. 예. 어떤 거든 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아픈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자,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일기 쓰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일기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죠? 어디? 개인 블로그. 개인 블로그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개인 일기를 좀 써보라. 밴드는 여러분들 뭐 학교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뭐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많이 쓰시는데 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일기를 쓰는 용도로 만드시면은 오늘같이 오늘 뭘 배웠다. 배운 것 중에 사진 찍고 또 영상 담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일기식으로 해서 밴드 나 혼자 쓰는 밴드에다 계속 보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 영상을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올릴 때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밴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밴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밴드도 있을 거고요. 개인으로 쓰는 밴드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밴드를 만드는데 직접 만들기.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한 게 다 영상 녹화가 돼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저 소장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내가 밴드 이름을 저는 나의 아리랑이라고 했죠, 그죠? 예, 아리랑 전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진 여러분들 뭐 앨범에서 선택해서 아무 사진이나 이제 내 사진을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한번 사진 찍는 게 아니고요. 앨범에서부터 뭐 어떤 사진이나 하나 가져와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나 혼자 쓸 거니까 근데 비공개로 해야겠죠. 비공개로 하면은 나 혼자 쓸 거예요. 내 집 사람도 모르고 하여튼 내가 있었던 일들은 여기다가 다 해서 그 다음에 블로그로 갖고 가도 되고요. 페이스북에 가져가도 되고 또 다른 밴드에 옮겨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로 해서 확인. 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완료 버튼 누르면은 내 개인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폰을 바꿔도 상관없죠. 이 밴드 계정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니까 미국 가서 써도 되고 어디 가서 써도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경기도 일자리 여기 와서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터 과정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사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일기를 쓸 거예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제 이런 영상도 있고요. 자, 이런 영상, 사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사진 이거 100장 넣었다 그래가지고 지가 아니 너무 많이 넣었는데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제가 공유 어디에다 공유해야 될까요? 밴드에다 공유해야겠죠. 밴드 어디에다가요? 내 개인 밴드 나의 아리랑 여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갖고 온 사진들이 다 있어요. 쭉 다 들어왔습니다. 금방이죠. 이래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턱 눌러서 글을 쓸 거예요. 글 쓰는 거는 음성으로 하면 되죠. 보세요. 이게 마이크예요.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다 받아 써줄 거예요. 뭐 더 생각할 게 있으면 좀 생각하고요. 다시 이 마이크 누르고요. 줄 한들. 오늘은 특별히 2022 중장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터 양성 과정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쓰잖아요. 또 수업했다가 또 생각나면 줄 바꿀 거 있으면 좀 내려오고 마이크 누르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할수 있잖아요. 물론 사투리 때문에 잘 안 쓰기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좀 발음이 좋죠. 정확하게 그래도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일기 쓰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자, 이래놓고 난 이 사진 밑에다가 또 특별히 쓸 거야. 이 사진 밑에. 예, 이 사진 밑에 쓸 거야 하면은 여기다 마이크 누르고 오늘은 특별히 카메라 활용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물 사진 모두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 밑에다가 또 따로따로 다 쓸 수 있죠. 와, 이런 이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완료해 놓으면은 비로소 글이 하나 지금 밴드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거 집에 가서, 그래? 집에 가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금방 만든 게 아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있었던 일, 이제 올라왔네요. 이 점 3개 눌러서 내가 수정할 게 있다 그러면 글 수정. 그래서 내 밑에다가 또 넣을 거야. 마이크 누르고 또 얘기합니다. 와, 쉽죠? 오늘 길을 가면서도 하실 수가 있고 시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짬짬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사진 끌고다가 갖다 공유시켜서 놓고 내가 얘기하면 제가 다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이제 강의 나가서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예, 대답을 3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종구 소장님만 붙들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좀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염려를 많이 주고 푸시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